안녕하세요. 캡틴 시무사입니다. 오늘 캡틴 교재 86페이지 대기대순환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 테고요. 자, 고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에 관한 얘기는 앞에 단원에서 이미 다뤄왔던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저위도.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누가 크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크겠다, 그지? 반면 고위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량과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큰 꼴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불균형에 의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는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 자, 근본적으로 왜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고 고위도가 적게 도달하니? 근본적으로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테고요. 자, 그 결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이렇게 고위도로 옮겨가는데 뭐에 의해?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자, 그래서 여기 다룰 내용은 바로 대기대순환, 바람이 불고요, 해수의 순환, 해류가 흐르는 것들이 결국은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 자, 그래서 결국 저위도에 남는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요, 고위도로 이동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들. 자, 여기서도 보여지다시피, 자, 여기가 바로 저위도에 해당하는 걸 테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위도에 해당하는 건데, 이만큼의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의 에너지 부족분을 이렇게 메워주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계속 해왔던 얘기다, 그지?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위도 38도. 위도 38도. 우리 흔히 뭐라고 하자? 중위도 지역에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양, 열 수송량이요,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 1단원 다룰 때 이런 얘기도 했었지, 그지? 수권의 층상구조. 심해층, 수온약층, 혼합층. 기억나죠?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따라? 바람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혼합층이 유독 발달한 위도가 어디? 중위도. 그래. 결국은 열수송량이 많다라는 게 바로 중위도 지방에서요, 다른 위도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다는 것도 설명이 되는 현상이 되겠다. 중위도의 열수송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 자, 아울러 우리는 86페이지, 자, 요런 얘기 잠깐 지우고 넘어가자. 결국은 지금까지 떠들었던 얘기들이 요렇게 문제를 통해 바로 해결이 될 텐데, 저위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요. 그 결과 에너지 과잉, 고위도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 부족이 되겠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하는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될 테니까. 어렵지 않죠? 자,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위도 불균형을 누가?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 에너지가 이동하는 경우. 그 결과 어디다? 중위도의 열수송량이 가장 많아요. 중위도의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거예요. 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87페이지 대기대순환의 모형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대기대순환 모형. 자, 캡틴이 야심차게 준비한 그림입니다. 바로 움직이는 지구. 지구가 뭐하니? 자전,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 자전하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이, 자, 뭐에 관한 얘기다? 대기대순환. 지구에 있는 공기가 빙글빙글 돌아가더란 얘기야.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을 누가 제일 먼저 제안했니? 라는 건데, 처음 등장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헤들리라는 사람입니다. 헤들리가요, 대기순환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어. 자, 근데 헤들리의 순환 모델에서는요, 헤들리의 순환 모델은 애석하게도 바로 이처럼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는 자전 영향을 고려치 않은 모델이 되겠다. 자, 왜? 실제 헤들리는요, 과학자가 아니었어. 변호사였대. 변호사. 문과네?
그래. 아니나 다를까 덜 떨어진 문과생이다 보니 지구자전을 고려치 못했다는 얘기야.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헤들리가 순환 모델을 제안한 거는 아주 단순해. 아주 단순한데 뭐 어떻게 제안한 거니? 그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기를 뭐라고 하자? 위도 0도, 적도지방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위도 90도, 극지방이 되겠지.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적도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더워요, 추워요? 더워. 왜? 태양 복사에는 도달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적도가 어떻다고요? 뜨거워요. 반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뭐하다고요? 그래요, 쿨하다는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지? 그래서 물론 덜 떨어진 문과 출신이지만 이건 알았단 말이에요. 뭐 따뜻하면요 공기가 데워진 부피가 팽창, 밀도 감소에 뭐한다? 상승하게 되겠고요. 반면 차가우면 어떠니? 수축, 밀도 증가에 의한 하강기류. 그래서 헤들리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저위도, 적도 부근에는 뭐다요? 지표면의 직접 가열에 의해 뭐가 발생하에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반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뭐냐? 지표면 냉각에 의해 뭐가 일어나? 하강기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렇게 적도에서 데워진 공기가 상승하여 어디로요? 고위도로 옮겨가겠고, 극지방에 냉각된 공기가 침강하여 지표면을 따라 저위도로 옮겨갈 거야 라고 제안을 한 거라고. 어떻게? 그 결과 커다랗게 공기가 순환하는 하나의 순환 모형이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니? 순환세포라고도 표현합니다. 대기의 순환 기본 단위라고 해서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순환세포. 자, 그래서 헤들리가 제안한 순환 모델에 있어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자? 중요한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들리 순환 모델의 순환세포는 몇 개다?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남반구에서도요, 남극 같은 경우는 뭐 일어나? 이렇게 냉각에 의해 하강기류가 일어난다라면 침강한 게요 이렇게 옮겨가. 가열된 게 이렇게 가서 마찬가지 뭐 나타나니? 또 하나의 순환세포가 나타나는 거지만 얘랑 얘는 뭐니? 생성원리가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실제는 두 개지만요 생성원리가 같아. 적도를 기준으로 대칭형이야. 그냥 순환세포가 한 개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헤들리 순환 모델. 자, 또 아울러 중요한 게 다뤄지는 게요 바로 뭐다? 순환세포가 몇 개니? 라는 얘기와 아울러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느냐? 지상풍. 지상풍이 뭐니? 지표면 부근에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일단 잘은 몰라도요, 여기 위도 0도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거니까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상승기류? 그래. 바로 위도 0도는 뭐다? 저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반면 극지방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하니? 고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고기압, 저기압. 자, 앞서 우리 이미 다뤘습니다. 뭐다? 항상 바람, 공기가 이동하는 건 어디서 어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딴 얘기는 자자자 지상풍을 이렇게 나누자라면 지구의 절반, 북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든 북극에서 저위도로 바람이 불어와. 무슨 풍? 북풍이 불게 되겠고요. 반면 얘도 뭐에 해당해? 하강기류, 고압대에 해당할 테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남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는 북풍, 남반구는요 남풍.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헤들리 순환 모델. 어렵지 않죠? 아주 단순한 지구 자전의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은 대기대순환 모델. 자, 그러다가요 누가 나오니? 그래, 이제 나왔어. 똘똘한 이과생이 등장했는데요, 두 번째 순환 모델이 바로 뭐다? 페렐 순환 모델이 되겠다. 페렐 순환 모델. 자, 페렐 순환 모델 같은 경우는요, 문과생인 헤들리가 놓쳤던 바로 뭐다? 지구 자전.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영향을 고려한 순환 모델이 되겠다.
자, 그래서 살짝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본다라면, 자, 기본적으로, 고위도가 고압대, 저위도가 저압대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에 많이 도달하고요, 적게 도달하고, 가열대, 냉각대 나타날 테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해 순환 모델이 좀 더 뭐하게 된다?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겠지. 자, 헤들리스는 어렵지 않지요?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지우고 우리는 여기다가 뭘 생각 한번 해볼 거냐? 지구가 자전을 한다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 코리올리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코리올리 효과 또는 지구 자전에 의해 받는 가상의 힘, 뭐라고 합니까? 전향력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자, 보자.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게 되겠지. 이렇게 자전한 거 어디서요? 북극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자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구를 이렇게 북극에서 내려다보자라면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원이 나타날 테고요. 중심이 뭐가 되겠니? North Pole, 북극이 되겠지. 그러면 지구 어떻게 돌아가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3시간이 지났다라면 그 정도 상시간 있지 않냐? 지구는 1시간 몇 도? 15도 자전할 텐 거니까 3시간이면 얼마? 45도가량을 돌아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재밌는 게, 자, 여기 극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요 이만큼을 돌아가 45도.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도요 45도를 돌아간단 말이지. 그래서 중위도든 고위도든 돌아가는 각도, 각속도는 일정한 거야. 그치? 그치만 문제는 분명 중위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지만 적도 같은 경우 어떠니? 여기서부터요 이만큼이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각속도는 같지만 이동하는 거리, 선속도 같은 경우는 분명 누가 빠르니? 적도가 더 빨라야 된단 말이야. 게다가 얘는 원운동이기 때문에 요 순간에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 중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가 걷는 놈이고요. 얘가 뭐 하는 놈이다? 뛰어가는 놈이야. 뛰는 놈이 걷는 놈을 향해 공을 던져. 이렇게 공을 던진다라면 공이 어디로 휘니? 대포를 쏜다고 치자. 대포를 쏜다라면 이 대포는 뭐다? 적도, 자전 방향,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는 속도 성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포를 떠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캡틴이 어떻더라? 두두두두두 달려가다가 여러분과 일직선이 된 순간 공을 던진다라면 이 공이 여러분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왜? 이 공은 뭐다? 나와 같이 이쪽으로 운동하는 성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 손을 떠난 이유도 뭐다?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도 성분이 있다는 얘기지. 그 결과 이렇게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되나요? 또 앉아있는 여러분이 두두두 달리고 있는 캡틴에게 공을 던진다라면 일직선상 놓였을 때 나에게 공을 던져 나한테 와 안 와? 안 와. 나는 뭐?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 실제 얘가 어떻게 휘어진 건 아닌 거지만 나를 향해 던졌지만 휘어서 내 뒤에 떨어진 꼴이지. 그 결과 중위도에서요 저위도로 쏜다 하더라도 어떻게 휘어?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라고. 마치 대포 또는 공이 힘을 받아 휘어졌네. 실제 힘이 작용하냐요? 아니. 힘이 작용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가상의 힘입니다. 일종의 뭐다? 관성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향력이라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어디로 작용해? 진행 방향의 어느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 반면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진행 방향에 어디로 작용합니까?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까지 정리가 되겠다. 자, 이 전향력에 의해 바로 뭐다? 헤들리 순환 모델과 다르게 페렐 순환 모델은 어떻게 해요? 보다 복잡한 대기 순환 모델이 나타난다는 얘기. 확인 한번 해보자. 자,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를 대충 위도 30도, 여기를 대충 60도라고 합시다. 30도, 60도라고 둔다라면,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봐봐. 지금 적도에서 태양 복사열 도달량이 많아.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그지? 게다가 상승한 곡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고위도로 옮겨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잘 봐. 지금 상공에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옮겨가는, 잘 봐. 요 공기의 흐름을 여기다 표현 한번 해볼게. 요 공기 흐름을 표현 한번 해보자라면, 잘 봐요. 이 공기가 고위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다? 뭘 받아요? 전향력을 받게 되는 거지. 전향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진행하다가요, 북반구니까 진행방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잘 봐. 그럼 얘가 휘어지다 보니까 위도 30도가량까지 도달했더니 휘어지다가 못해 어떻게 돼버렸냐? 여기 나와 있는 위선과 나란하게 공기가 흐르더란 얘기야.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옮겨가던 바람이요,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어디다 모여버려? 위도 30도 부근의 공기가 뭐하니? 모여버린다는 얘기야. 공기가 계속해서 모이면 압축되니? 말이 안 되지, 그지? 모여든 공기가 어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강할 수밖에 없더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반면 그게 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반면 여기 나와 있는 고압대 90도 바람도 어떻게 되냐? 냉각된 게요, 지표면을 타고 남아야 되는 건데,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바람을요, 어디다가 여기다 그래 한번 그려볼게. 점점점 남아하는데 북반구기 때문에 진행방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될 거야. 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버려? 위도 60도에 도달할 무렵에는 위선과 나란하게 60도 부근에 뭐하냐? 공기가 이렇게 지표면에 모이게 되더라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잘 없습니다. 자, 암기보다는 이해를 중시하는 캡틴 수업, 충분히 이해가 되려 믿습니다. 따라서 모여든 공기가 어디 갈 수밖에 없니? 모여들어요? 모여든 게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냐? 하강한 공기가 이렇게 돌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세포가 몇 개?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까지. 자, 페렐 순환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순환세포가 몇 개라고 얘기를 하니? 3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 자, 앞서 헤들리 순환은 순환세포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걸 뭐라고 하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한다라면, 봅시다. 여기 순환세포가 3개입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극순환. 객순환이 되겠고요. 얘가 무슨 순환?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렐 순환. 자, 그래. 헤들리가 물론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그래. 지표면 직접 가열에 의해 일어나는 얘를요, 헤들리를 기리기 위해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미안한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외우기도 좋아.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수능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또는 기역, 니은, 디귿 순이야. 기역, 피읍, 히읗. 됐습니까?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자, 지금 나타나는 게 뭐다? 북반구의 순환세포 3개를 그린 겁니다. 반면 남반구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남반구도요, 이렇게 가열된 게 이렇게. 얘도 위도를 그려봅시다. 대충 그리면 30도고요. 60도가 나타나겠네. 남이 30도, 남이 60도가 된다라면 얘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남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다?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요 공기도요. 요렇게 지표면상에 표현해주면 점점 남하해야 되는데 남반구 어느 방향?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휘어지게 되겠네. 왼쪽으로 휘어져요.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이렇게 옮겨가되 왼쪽으로요?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위선과 나란하게. 그 결과 마찬가지 여기도 뭐 되냐? 상공의 공기가 모여 뭐하냐? 하강기류가 발달합니다. 또 반면 여기 남반구에서도요. 극지방에서 지표면을 따라 이동하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쪽 휘어요? 왼쪽 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 나란하게 공기가 60도 부근에 모여 어디로 가냐? 상승기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순환세포가 몇 개? 하나, 둘, 셋. 극순환, 페릴순환, 히들리 순환이 나타난다는 얘기. 마찬가지 남반구, 북반구 원리가 같아요. 순환세포가 6개가 아니라 몇 개? 3개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자, 순환세포 3개. 또 아울러 중요한 게 뭐랬니? 지상풍 겁나 중요. 자, 그럼 끝났네. 봅시다. 지상풍 같은 경우를 보자라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극지방 60도랑 90도 사이에서는 뭐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내려오네.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바람이 어디서요? 동쪽에서 불어와. 뭐라고 부르니? 극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쪽에서 부는 동쪽 바람, 극동풍. 됐습니까? 반면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 보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 맞지. 이렇게 불어가는 건데 30도에서 60도 바람이 불되 어떻게 해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될 거야. 얘를 뭐라고 하자? 서쪽에서 치우친 바람. 편서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0도랑 30도 사이에서도요. 지상풍은 이렇게 될 텐데 30도에서요. 0도로 남하해야 되는 건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될 거예요. 뭐가 되냐?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얘를 뭐라고 하자? 북동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뭐만? 그래. 어디에서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거냐? 북반구면 진행 방향 오른쪽, 남반구면요 진행 방향의 왼쪽이에요. 요것만 알고 계신다면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얘도 보자. 이렇게 바람이 지상풍이 불게 될 텐데 문제는 뭐다? 30도에서 0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남반구기 때문에 진행 방향의 왼쪽. 자, 0도와 30도 사이 바람을 뭐라고 한다?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얘는 어디서 불었냐? 남동 쪽에서 불어왔네. 남동 무역풍. 됐습니까? 반면 30도랑 60도 사이에서도요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데 30도 60도 불게 되는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져야 돼. 어떻게? 이렇게 바람이 불 거예요. 어느 쪽에서 불었니? 마찬가지 서쪽에서 불어와요. 편서풍. 90도랑 60도 사이도요 지상풍은 이렇게 불어야 될 텐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뭐가 된다? 극동풍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요? 자, 이렇게 정리해보다 보니까 지상풍 정리가 다 끝난 거야 이미. 그치? 지상풍 정리 끝난 건데 이렇게 나타나는 지상풍을요 우리는 잘 봐봐. 순환세포가 3개고 지상풍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표현들 쓰냐면 순환세포가 3개야 그 중에서 우리는 얘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보자. 뭐다? 직접 순환에 해당하는 놈이 있고요. 또 뭐 있다요? 간접 순환에 해당하는 놈도 있다고 얘기를 해. 자,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이 뭘 의미하는 거니? 라는 건데 잘 봐봐. 직접 순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요. 직접 뭐 돼서요? 가열되어 순환이 일어나는 게 있고요. 반면 직접 냉각에 의한 순환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가열에 의한 순환이 바로 뭐다? 직접 가열에 의해 순환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 여기 나와 있는 히들리 순환이 가열에 의한 순환. 직접 순환이 되겠고요. 직접 냉각에 의한 순환이 바로 뭡니까? 극지방에 있는 뭐다? 그래. 극순환이 뭐요? 냉각에 의한 순환. 반면 여기 있는 페렐순환 같은 경우는요. 직접 가열도 냉각도 아니야. 왜? 가열에 의해 순환이 일어나다가 뭐 때문에? 전향력에 의해 어떻게 됐냐? 휘어버렸기 때문에 공기가 모였지. 어쩔 수 없이 하강. 극순환에 의해 남아하다가요. 전향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모여들었지. 어쩔 수 없이 뭐다? 상승기류.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페렐순환은요. 극순환과 히들리 순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공기 흐름이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간접순환. 뭐가요? 가운데 끼어있는 페렐순환이 간접순환에 해당하겠구나. 자, 순환세포 세 개를요.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치상부까지 정리를 하고 봤더니 우와, 재미난 게 확인됩니다. 자, 볼게요. 자. 위도 영도 부근을 봤더니 와! 북반구건 남반구건 공기가 전부 다 뭐하니? 모여드네. 공기가 수렴해요? 저압대에 해당하겠네. 반면 위도 30도 구역 어떻습니까? 바람이요? 빠져나가는 꼴이네. 그럼 얘기는 뭐니? 수렴 발산, 공기가 발산! 고기압적이야. 당연히 얘가 뭐다? 30도가요? 고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 반면 위도 60도 같은 경우는 수렴대예요? 발산대예요? 수렴대. 바로 뭐다? 저압대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네. 위도 90도는요 당연히 고압대고. 앞서 우리 이미 다뤘습니다. 뭐 할 때? 지난 시간까지 고기압, 저기압. 또 뭐 있니? 고기압에는 뭐 있다고요? 온난고기압, 한랭고기압. 바로 한랭고기압이 어딥니까? 위도 90도에서 만들어지는 뭐다? 키 작은 고기압. 기억납니까? 온난고기압 어디예요? 위도 30도 부근에 대기대순환에 의해 만드는 고기압, 키 큰 고기압. 기억나지요? 또 뭐 있었냐? 저기압 뭐 있네? 저기압. 온대저기압, 열대저기압. 바로 위도 60도 한대전선대에서 만드는 게 뭐였니? 온대저기압. 삭간 모양. 기억납니까? 물론 적도는 아닙니다만이 적도 부근에 만드는 저기압, 열대저기압 발달하면 태풍. 기억납니까? 그래. 바로 앞서 다뤘던 날씨 변화랑 여기 나와 있는 지구 대기 대순환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다. 정리되겠습니까? 될까요? 마찬가지 남반구도요. 30도가 고압대, 60도가 저압대, 90도가 고압대가 되겠네. 됐나요? 자, 교재 87페이지 정리 한번 할까요? 자, 앞서 우리는 대기대순환 지구 모양에서 이렇게 그림을 봤었는데요. 자, 교재 88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꼴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자, 기본적으로 뭐 영도 지역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상승기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 30도 하강, 60도 상승, 90도는 뭐다? 당연히 직접 냉각에 의한 하강기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류의 원인이 뭐다? 90도가 직접 냉각이라면 영도는 뭐가 되겠니? 직접 가열에 의해 일어나는 직접순환. 반면 30도랑 60도는 페렐순환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뭡니까? 간접순환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상승기류라 저압대, 하강기류라요? 고압대. 상승기류면 저압대, 하강기류면 고압대. 그럼 당연히 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는 고압대, 저압대, 저압대가 될 텐 거니까 저압대요, 비가 많이 내려요. 고압대요, 비가 잘 안 내려, 증발량이 많아요. 60도가 뭐다? 저압대가 될 테니까 강수량이 많겠고요. 증발량이 많겠다. 그 결과 실제 사막이 잘 만들어지는 곳도 어디다?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적도 부근이 더우니까 사막이 많지 않아요? 아니다, 그지? 왜요? 얘는 저압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아 사막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사막이 잘 만들어진 건 어디다? 그래, 위도 30도 뭐다? 고압대 부분이라 사막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자, 세 개의 순환 모델이 나오죠? 얘가 바로 뭐가 되니? 극순환이 되겠고요. 얘가 뭐예요? 패렐 순환. 얘가 뭐다요? 히들리 순환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차례대로 우리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자. 여기를 뭐다? A지역, 여기를 B지역, 여기를 C지역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게다가 여기에 부는 바람을 뭐라고 하자? 기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부는 바람을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림을 줬을 때 첫 번째 뭐 찾아라? 직접순환과 간접순환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다 얘기했다만 직접순환은 뭐니? 극순환과 히들리 순환이 직접 냉각에 의한 순환, 직접 가열에 의한 순환. 반면 간접순환은요, 가운데 끼어있는 패렐 순환이 간접순환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요런 얘기가 많이 묻고요. 또 보통 많이 묻는 얘기가요. A에서 C 중 ABC 세 개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어떤 곳? 가장 적은 곳은 어디겠니? 고민할 거 없잖아. 뭘로 따지면 됩니까? 상대적으로 고압대인 B에서 강수량이 적어요. 그 결과 여기에서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뭐 만들어지니? 그래요. 사막이 발달할 수 있어요. 요런 유형들. 또 이제 이런 대기대선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문제 묻는 유형이 이렇게도 묻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 중에서 동풍 계열인 것은 또는 서풍 계열인 것은 라고 묻습니다. 기역과 니은, 동풍. 일단 기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위도 30도, 60도. 자, 아까 전에 지구 그림 있을 때랑은 좀 다른 거지, 그지? 옆에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고서는 동풍, 서풍 찾기가 힘들어요. 자, 위도 30도 있으면 무슨 바람 부니? 편서풍이 불지요. 그래. 따라서 뭐가 된다? 기역이 서풍 계열이 되겠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뭡니까? 0도와 30도 뭐 불어요? 북동 무역풍. 그래, 바로 동풍 계열에 해당하는 게 뭐다? 니은이 되겠구나. 요렇게 묻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이렇게 문제 묻기도 한데, 자, 조금 어려워할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냐면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다, 그지? A에서 C 중 대륙권 계면의 높이를 비교하세요. 이게 또 뭔 말이지? 대륙권 계면 이게 뭐예요? 바로 T권의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중에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 불렀니? 대륙권 계면이라 불렀단 말이야. 얘 높이가 어떻게 차이나? 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순환 모델이요? 저위도가 순환 모델이, 순환세포가 높이가 높고요. 고위도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결국 이렇게 대륙권에서 대기가 순환하는, 대류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대륙권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지구 아래, 지표면 가까이가 온도가 높고요. 상부가 온도 낮은 이유가 뭐 때문이었니?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 때문에 달라져? 태양 복사 에너지를요? 많이 흡수하면 지구 복사 에너지 많아지는 거지. 그래. 당연히 저위도가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아. 지구 복사 에너지 많기 때문에 대기순환을요? 대륙권이 더 높게 발달한다는 얘기. 그래서 대륙권 계면의 높이는 당연히 어떻게? C가 제일 높고요. B, 그 다음이 A순이 되겠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뭐가 달라져? 지구 복사 에너지 달라지기 때문에. 생뚱맞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단원 뒷단원 연기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런 순환 모델이 나오면 요따구로 물을 수 있겠다. 봐봐. B지역에서요, C지역으로 옮겨갈수록, B에서 C로 옮겨갈수록 뭐다요? 화학적 풍화가 잘 일어난데 OX. 화학적 풍화? 어떨수록 잘 일어나니? 온난 다습할수록 잘 일어날 텐 거니까
B에서 C로 갈수록요 저위도로 가는 거니까 기온이 높아지는 건 맞다 그지? 또 게다가 삼도는 뭐예요? 고압대, 건조해, 저압대, 습하네. 따라서 온도도 올라가고요 습도도 증가할 텐 거니까 그래 화학적 풍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대기대선에서 이런 모델이 주어졌을 때 문제 물을 만한 것들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얘들아 좀 이상하지 않니? 그래 봐봐.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하고요. 이렇게 순환하고요.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건데 얼랄라? 지금 그림대로라면 편서풍 때 상공에서는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 또 어떻게 불고 있냐? 이렇게 분다라고 나와 있어. 어느 게 맞죠? 어느 게 맞아? 어느 게 맞아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아직 아무도 못 찾았니? 좀 이상하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래. 실제 여기 나와 있는 헤들리 극순환, 페렐순환 끼어있는 얘는 간접순환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게 맞아. 근데 실제로는 바람이 이렇게 나타난대. 그래서 캡틴이 막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부 지침 자체가 이것까지는 설명하지 말아요. 그 얘기는 절대 요거에 왜 그러니 수능 문제 아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든 상관없이 가운데 끼어있는 페렐순환이 뭐다? 간접순환이에요. 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뭐다? 88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자, 요 한 문제에 어지간한 내용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 도전! 자, 교재 88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 C는 A와 C는 직접순환, B는 간접순환. 직접 냉각, 직접 가열, 간접순환.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AH순환의 지상에는 극순환의 지상에는 뭐 부니? 극동풍이 분다고 해야겠죠. 세 번째, 가의 지상에는 자 기본적으로 위도 60도 고압대 저압대가 될 텐 거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와 수렴대가 맞겠고요. 다음 연평균 강수량 얘가 저압대 저압대가 될 테고 얘가 고압대가 될 텐 거니까 당연히 나랑 다 중에 저압대인 다가 강수량이 더 많겠네요. 저압되면 구름 잘 만들어져 비가 잘 내릴 테니까. 가에서 가나다 중에 에너지 동력이 가장 많은 곳은요 바로 나가 되겠다. 정확하게는 위도 38도고요. 사막파는요 나 지역보다 다에서 활발하니 아니 고압대인 나 지역이 강수량이 적어 사막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지구가 자리하지 않는다라면 순환세포수는요 그래 감소할 수 있겠지. 헤들리 순환까지. 자, 지금까지 정리한 게 대기 대순환. 자, 기본적으로 대기 대순환은요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암기 이전에 각각의 순환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이해와 아울러 암기가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신동입니다.